자, 우리 교재 278페이지 그 앞에 페이지도 있는데, 자, 일단은 예산 과정은 우리가 편심 집계했고요. 예산 제도는 kum성계 영성창했습니다. 그죠? 방금은 역사였고, 우리가 아까 분종접기원, 분류, 종류, 접근법, 우리 역사였죠. 분종접기원 했습니다. 기관하고 원칙인데, 자, 이제 예산의 종류가 우리가 이제 일반에게 예산은 예산하고 기금을 합쳐서 우리가 재정이라 그래요. 다시 재정은 뭐와 뭘 합친 거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겁니다. 예산은 일반적 지출에 쓰는 무슨 회계? 일반 회계와 특정 사업이나 자금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특별 회계가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일반 회계 예산이고 특별 회계 예산입니다. 그냥 편하게 일반 회계, 특별 회계라고 부르는 뿐이죠. 그죠? 국가의 재정 활동은 크게 뭐와 뭐가 있다? 예산과 기금이 있습니다. 예산과 기금이 있어요. 요거 구분하는 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현재 일반적 지출에 사용하고 우리는 사, 자, 부 외워야 됩니다. 다시 사, 자, 부.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정부가 어떤 자금을 보유하거나 특정 세입이 특정 세출과 연계됨으로써 구분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사, 자, 부입니다. 사, 자, 부. 여기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한다는 거고 예산 외로 운영합니다. 예산 외. 그러니까 예산 외. 그러니까 기금은 예산이다 아니다? 기금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금은 여기 이제 전부 다 편심직결이라는 모든 원칙을 다 적용됐습니다. 그죠? 특히나 모두 다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모두 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아주 큰 차이가 여기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기금은 예산 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과 차이가 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건 우리가 무슨 예산이라고 그랬죠? 추경이라고 그랬죠. 성립된 예산을 변경시키는 거 무슨 예산? 추가 경정 예산. 우리가 추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기금은 무슨 변경이 가능하다? 자율 변경이 가능하다. 자, 기금 무슨 변경이 가능하다? 자율 변경이 가능합니다. 추경은 성립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지만 기금은 금융성 기금은 30%고 비금융성 기금은 20% 내에서 자율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율 변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결산은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결산 플러스 매년 3분의 1 이상 기금에 대한 존치 여부와 매 3년 운용 실태 평가와 매년 운용 실태 평가와 매 3년 여부마다 존치 여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기금이 특이하니까 요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예산의 종류 중에서 방금 봤던 거 이런 내용에 따라서 봤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시기. 자, 처음에 여러분 제출되면 예산안이라 그랬죠. 자, 국회 심의 과정에 수정되면 무슨 예산? 수정 예산이라 그랬고 성립 안 되면 전년도에 뭐 해서 한다? 준해서 한다. 무슨 예산? 준예산. 성립됐는데 바꾸면 무슨 예산? 추가 경정 예산이죠. 흐름은 봤고요. 이제 준예산하고 추가 경정 예산도 엄청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준예산은 지출 사유가 중요하고 추경은 근거, 사유, 발생 사유.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편성 사유가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엄청 중요하고 엄청 시험에 많이 놉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조세 지출입니다. 조세 지출. 이게 단어 자체가 여러분 모순 형용이죠. 왜냐하면 조세는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요? 들어오는 거고 지출은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바꾸면 돼요. 조세 감면. 자, A라는 지역에 요번에 홍수가 발생해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치를 해서 세금 10억을 감면해 줬어요. 우리 세금 감면, 국세 감면, 조세 감면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자,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바라보기에는 자 보세요. 세금을 깎아준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세금이 들어왔다가 다시 10억이라는 돈을 쓸 수 있도록 지출한 거죠. 근데 이거는 직접 10억을 준 게 아니라 10억을 쓸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직접 지출이에요? 간접 지출이에요? 간접 지출이죠. 그러니까 형식은 세금을 깎아준 거 조세지만 실질은 뭡니까? 지출이죠. 형식적으로는 국세 감면이나 조세 감면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지출은 이렇게 현신 직결을 하고 사유에 제한을 두고 결산도 하는데 조세 감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제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세 지출에 대해서 예산 제도로 표현해서 통제와 감시를 하겠다는 것이 무슨 예산 제도? 조세 지출 예산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예산 제도는 자본 예산입니다. 다시 무슨 예산? 자본 예산이에요. 자본 예산. 자본 예산은 경상 지출은 균형으로 편성하고 사회 간접 자본, 즉 자본 지출은 예를 들면 도로, 항만 같은 거는 일종의 투자라는 성격이 있거든요.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는 거니까 이거는 균형 예산이 아니라 국공채를 도용해서 불균형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시 무슨 지출과 무슨 지출을 구분해서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을 구분해서 경상 지출은 균형 예산을 편성하지만 자본 지출은 불균형, 즉 국공채를 발행해서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왜 국공채를 발행해서 적자를 편성하느냐. 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건설되는데 10년이 걸리잖아요. 10년. 10년 동안에는 뭐만 발생해요? 비용만 발생하죠. 그러면 10년 지나고 나서 도로가 한 20년 동안 이런 구조가 되죠. 여기는 계속 적자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설 투자비가 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용 많이 하면 돈을 걷어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현 세대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도로를 건설하면 현 세대들은 돈만 내고 이용은 못 해 먹잖아요. 그죠? 미래 세대는 돈을 안 내고 사회 간접 자본인 도로 항만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비용 부담에 수직적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공채를 발행해서 이 도로를 건설하면 현 세대들한테는 이제 세금 안 걷어도 되죠. 그럼 10년 지나고 이제 도로가 건설해서 흑자가 생겼을 때 국공채를 갚아주면 실제로 이용하는 세대들한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거죠. 이것이 자본 예산인데, 근데 자본 예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본 예산의 문제점이 이걸 직접 또 건설하다 보면 엄청난 정부 실패나 또 부패나 뇌물이 발생하거든요. 자, 도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렇게 천안이 있고요. 대전이, 청주가 있고, 청주가 있고, 대전이 있고, 논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에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는 자, 우리 고속도로는 정부가 항상 건설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도로는 자 갑니다. 민간이 먼저 빌트를 해요. 다시 뭐라고요?
민자 유치를 통해서 민간이 건설을 하면 트랜스퍼, 기부 체납을 해서 기부 체납을 하면 소유권은 국가가 되는데 국가가 여러분 민간이 고속도로 건설해주면 고맙죠. 그죠? 그러면 운영권은 누구한테? 민간업자한테 해주면 민간업자가 오퍼레이트를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자, 민간이 건설하고 기부 체납을 하면 소유권은 국가가 되는데 운영은 누가 한다고요? 민간이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앞에 두 문자만 따서 BTO 방식이라고 그래요. BTO. 근데 BTO 방식의 치명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민간업자가 비용을 징수해야 되니까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위험 부담은 민간이 하니까 민간이 당연히 무슨 사업만 하겠어요? 수익 사업만 한다는 거야. 근데 자, BT까지는 맞는데 이 운영권 자체를 다시 국가가 리스를 하는 거야. 리스. 그러면 뭐가 돼요? BTL이 되죠. 그럼 이제 운영은 누가 해요? 운영은 정부가 하죠. 이 운영권을 다시 국가가 리스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위험 부담은 누가 한다? 그렇죠. 정부가 하고 그러면 무슨 사업도 할 수 있다? 비수익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이제 리스는 임대한다 그러죠. 이거는 임대형 민자유치. 요거는 수익형 민자유치.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용 한번 봅시다. 준비됐죠? 자, 278페이지. 일반 회계 밑줄. 단글 1번. 일반적 지출, 조세 수입, 국회의 심의 승인, 감사원의 결산검사. 자율 변경은 불가능하죠? 추경 밑줄. 추경. 특별회계입니다. 자, 법정 사유, 법에 정한 사유, 사업의 사자, 자금의 자자, 회계 구분의 구자. 그래서 사자구입니다. 요거 시험 한번 나왔어요. 다시 사자구 시작. 사자구. 그 특정 사업을 살짝 빼내서 정부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정부 기업.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 부처형 공기업입니다. 근데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정부 부처 안에 공기업을 두는 경우가 있죠. 여기 바로 정부 부처형 공기업 줄여서 정부 기업이라 그러는데 바로 요거 정부가 특정 사업을 할 때가 바로 이게 정부 기업입니다. 알았죠? 됐습니다. 법률로 설치 밑줄. 법률로 설치. 자,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이 연계되기 때문에 국고 통일주의의 예외다. 통일성 원칙의 예외. 예산이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단일성 원칙의 예외입니다. 단일성 원칙의 예외. 자, 국회 심의 의결, 결산 승인, 결산 검사, 자율 변경 불가능, 추경. 이해죠? 똑같죠? 특별 회계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특별 회계 예산입니다. 특별 회계 예산. 기금, 특정 목적 동그라미. 법률로 설치. 대통령령 아니에요. 법률로 설치됩니다. 부담금, 출연금으로 재정 운영되고 예산 외 오프 버젯. 예산이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단일성 원칙의 예외 밑줄.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연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국고 통일주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국고로 들어와서 나가야 된다는 국고 통일주의의 예외입니다. 완전성 원칙의 예외. 요거는 가로 열고 세모해 주세요. 세모. 기금이 완전성 원칙의 예외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은 없는데 우리 학문적으로는 완전성 원칙의 예외라고 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세모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회의 심의 의결 별표, 감사원의 결산검사 별표, 자율 변경 가능함 더 중요하죠. 별표 2개. 자, 그 표는 보시면 되겠는데 됐습니다. 계획 변경 한번 가보시죠. 계획 변경. 금융성 기금은 몇 프로?
30% 밑줄, 금융성 기금은 30%, 비금융성 기금은 몇 프로? 20%. 기금은 무슨 변경이 가능하다? 자율 변경이 가능하다. 시험 2번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결산에 가보면 결산을 다 하는데 33, 매년 3분의 1 이상 밑줄. 3. 운용 실태, 매 3년마다 존치 여부. 33입니다. 33 맞죠? 3분의 1 이상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존치 여부를 평가한다는 거. 자, 넘어가시죠. 자, 본예산, 당초예산이라고 해서 넘어가시고, 수정예산, 제출 후 의결 전 밑줄, 심의 도중 밑줄. 누가 수정한다? 정부가 수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번 있었네요. 그죠? 3번. 준예산입니다. 준예산. 회계년도 개시 전 1월 1일 쓰시고 1월 1일까지 예산이 성립하지 못했을 때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한다.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미줄짝 사전 의결의 예외. 1공화국 때는 1개월짜리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또 예산 심의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1개월 1공화국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가가 맨 첫 번째 있죠. 다시 1공화국의 1, 가의 가, 1개월 1. 알았죠? 그래서 이건 가끔 나옵니다. 미국은 잠정 예산입니다. 가 예산을 수개월 동안 짜는 거예요. 알았죠? 2, 3개월 정도 예산을 통과시켜 놓습니다. 전반적 지출이 가능하다. 자, 갑니다.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입니다. 기간 제한 없다 밑줄.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중앙정부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출 용도, 헌법, 법률, 기관시설, 유지, 운영. 다시 헌법,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 운영비. 법률상 지출 업무 밑줄. 공무원 보수라든지 사무처리 기본 경비는 되지만 명시이월이나 예비비 같은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숨만 쉴 수 있을 정도로 한다는 거죠. 뭐 전기세, 인건비 정도만 됩니다. 이미 승인된 사업. 지출 용도가 3개밖에 없죠. 지금 준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죠?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옆에다 쓰시죠. 성립된 예산의 변경. 추가 경정 예산은 성립된 예산을 변경시키는 거죠. 성립된 예산의 변경은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의 보시면 자, 편성 절차는 본예산과 동일하다 밑줄. 사전 의결 받으니까 사전 의결이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예산을 하나 더 짜는 거니까 예산이 하나여야 된다는 단일성 원칙의 예외 발표. 단일성 원칙의 예외고 예산의 금액이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어야 된다는 한정성 원칙의 예외입니다. 무슨 한정성? 양적 한정성의 예외입니다. 양적 한정성의 예외. 엄격하게 예외니까 엄격해야 되죠. 편성 사유 동그라미, 있다 동그라미, 횟수 밑줄, 없다 동그라미, 금액 없다. 무슨 제한만 여러분들 뭐 홍수가 몇 번 올지 알 수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사유만 있고 우리 금액이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정부는 확정되기 전에 할 수 없다는 거 뻔한 얘기고. 그죠? 3번이 중요합니다.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 밑줄. 결산에 포함. 그러니까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만 따로 결산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추가경정 예산만 결산하는 거 아닙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에 흡수돼요. 알았죠? 편성 심의만 따로 되고 집행 결산은 같이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4번 본예산의 흡수 밑줄. 본예산과 통산 동그라미. 전체적으로 집행 결산된다. 그래서 자쟁
자, 해볼게요. 요거는 시험에 아주 깊게 나왔습니다. 자쟁. 자정에 제가 자려고 침실에 누웠는데 북협 변화가 발생했다. 다시. 그렇습니다. 자정에 침실에 누웠는데 북협 변화가 발생했다. 알았죠? 자, 자연재해, 전쟁 동그라미. 대규모 자연재해, 자쟁이죠. 자쟁. 맞죠? 이 경우는 던이야, 던. 발생한 동그라미, 발생한. 옆에다가 발생할 우려 X. 요거 구분해서 나왔어요. 알았죠? 왜냐하면 밑에 한번 봅시다. 자, 경기 침체의 침, 대량 실업의 실, 남북 관계의 북, 경제 협력의 협 같은 대내 여건의 중대한 변화의 예시조항이죠. 대내 여건의 중대한 변화. 자, 칠번 보시면 침실 북협 변화 맞죠? 침실 북협 변화는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죠. 이거는 그죠? 전쟁하고 자연재해는 발생한 경우에 말았죠. 침실 북협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 동그라미 직업 발생 지출이 이해죠? 법령상 지출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였거나 증가한 경우도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갑니다. 자정에 내가 자려고 침실에 누웠는데 북협 변화가 발생했다. 그죠? 자쟁 끊어주고 침실 북협 변화 끊어주고 발생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인지 예산제도, 성주류화 발표, 남녀차별 시정. 됐습니다. 예산이 남녀에게 어떤 영향까지 효과를 평가 시 예산 사용이 남자와 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해서 남녀 차별을 시정하는 거죠. 이거 중요하죠. 기존에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라고 전제하는 거죠. 그죠? 남녀 차별을 시정하려고 한다. 젠더 메인스트림, 성주류적. 그 양가로 다에 맨 끝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맨 끝에 성유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주자 빠졌죠. 성주류적, 젠더 메인스트림. 젠더 문제를 메인스트림으로, 주된 문제로 다루겠다. 젠더 메인스트림. 젠더 메인스트림 관점입니다. 성주류화 관점이죠. 자, 호주가 최초인데 우리는 중앙은 2010년, 지방은 2013년. 성인지 예산제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 방식 밑줄. 중앙관서장이 작성합니다. 이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알았죠? 예산이 나오면 예산 분야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걸 다 합니다. 알았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걸 다 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 남녀 차별 시정이라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됐습니다. 예산기금 다 적용됩니다. 5번 중요합니다. 국회에 제출하지만 심사하지 않습니다. 심의 의결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제출하는 거야. 알았죠? 심의 의결의 대상은 아니다. 알았죠? 심의 의결의 대상은 아니고 그냥 제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출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운영은 필요 없고요. 2022년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다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느냐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도 적용되는 기금도 별표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딱 봐도 이거는 뭐 온실가스니까 환경부 장관이 할 것 같지만 뭐 예산제도 같은 거는 전부 다 누가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합니다.
국세 감면 한도제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밑줄 별표. 위에다가 국세청장 X 쓰시고 국세청장. 또 세금이라 그래서 국세청장이 한다 하고 한 번 나왔습니다. 그죠? 국세청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 다시 기획재정부 장관. 3년 평균 0.5 밑줄. 요거만 기억하시죠. 3년 평균 0.5 이상 깎아주면 안 돼요. 알았죠? 깎아주면 안 됩니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세지출 예산제도. 왜 숨은 보조금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얘가 나와 있죠. 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금 제도를 이용하는 지출이죠. 2번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 맨날 죠. 실질은 지출인데 형식은 세금이죠. 이거 바꿔놓습니다. 실질은 지출인데 형식은 세금이다. 법률로 운영됩니다. 법률 별표, 법률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조세 지출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예산은 법률이에요, 아니에요? 법률이 아니잖아.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거기 나 있죠. 조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법률을 변경하거나 개정할 수가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기능. 1번 법률에 따라 밑줄. 강한 경직성. 비가시적이고 특혜를 주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렌트 스티킹의 대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소득공제 많이 받으니까 좋은 세금은 누진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장 안 좋은 세금이 역진적이죠. 돈 많은 사람들한테 더 유리한 거. 돈 많은 사람들이 소득공제나 조세 감면 많이 받겠죠. 그죠? 누진적이잖아 않고 역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운영합니다. 조세지출 예산제도. 자, 세제상의 특혜 밑줄. 이게 조세특례죠. 조세특례 또는 조세지출입니다. 예산구조로 밝히는 것. 300억 이상 밑줄 예타. 옆에다가 일반 지출 쓰세요. 일반 지출은 500억 이상이죠. 일반적인 지출은 5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예타를 하지만 조세 지출은 간접 지출이기 때문에 3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소득 체크해 주시고. 우리나라는 2011년 밑줄 조세 특례 제한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회 제출 됐죠. 기획재정부 장관 쓰세요. 국회 제출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출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지출 지방정부 동그라미 조세지출 보고서. 이름은 좀 다르죠. 국가는 조세지출 예산서, 계산서. 지방정부는 조세지출 보고서입니다. 장점. 조세 감면의 투명성 밑줄. 특혜 축소, 국고 증대. 2번 재정정책의 효과 판단. 3번 세수 인상. 형평성을 제고한다. 특정 집단은 해주고 안 해주는 문제를 해소하겠죠. 그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보조금 성격이니까 그걸 밝히면 통상 마찰이 일어나요. 국제무역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특정 지역의 특정 집단이나 산업계에 조세 감면을 해줌으로써 세계적으로 공정 경쟁을 위반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무역 마찰 밑줄. 2번도 아까 했죠. 그죠? 조세 지출로 예산으로 조세 지출을 없앨 수 없다 그랬죠. 그 얘기도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법령 규정은 쭉 보시면 되겠고 넘어갑시다. 그 281페이지 맨 마지막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142조의 2 보시면 주어는 누구예요? 기획재정부 장관 밑줄.
국세청장 아니에요. 그죠? 국세청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국세청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지출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자, 갑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지출, 경상지출, 복식예산. 다시 무슨 예산? 복식예산.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따로 하는 복식예산입니다. 무슨 예산? 복식예산. 됐습니다. 그래서 자본지출 동그라미 2번 불균형 밑줄. 국공채 불균형. 경상지출한 균형예산입니다. 그래서 1번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분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응입주의 맞죠? 세대 간 재원 부담의 공평성. 수직 공평이라 쓰시고 실제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미래 세대들에게 비용 부담을 시킨다는 거죠. 그죠? 수직적 공평성이고 됐습니다. 장기적 관점. 초기에는 적자지만 사업 완성 후에는 흑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6번의 의도가 있어요. 그죠? 공공토목사업 자본 지출을 하면 불경기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죠. 그죠? 맨 끝에 불경기 공황 극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적자 재정의 정당성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자본 지출 또는 자본 예산의 아주 중요한 논건데 역시 단점은 뭡니까? 민간의 돈을 공공에 쓰면 민간 투자가 위축되겠죠. 2번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도로를 아무도 여러분들이 이거 안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결국은 적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돈을 또 찍어내서 갚아줘야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유당되고 경제 안정화,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적자 재정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거.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의 엄격한 부분도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9번 BTO, BTL이 등장합니다. BTO, BTL이 등장해요. 자, BTO입니다. 민간이 건설하고 기부 찬합하고 민간 운영하죠. 그죠? BOT는 건설하고 운영했다가 맨 마지막에 기부 찬합하는 거죠. 자, 민간이 위험 부담 밑줄. 그래서 MRG, 최저 수입 보장 규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저 수입 보장을 안 해주면 민간이 투자 안 하겠죠. 그죠? 자, BTL입니다. 그 정부가 운영권을 다시 뭐 한다? 리스하죠. BLT는 리스한 다음에 나중에 기부 체납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누가 위험을 부담해요? 정부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MRG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잠재적 재정 적자에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TO는 수익사업 동그라미, BTL은 비수익사업 동그라미. 왜 BTO는 수익사업만 해요? 누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민간이 위험을 부담하니까 그렇고요. BTL은 누가?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비수익 사업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재적인 재정 적자 요인이 된다 그래서 사회 기반 민간 투자법, 사기민투라고 저는 하는데 됐습니다. 총 한도액 120일 전, 120일 전 언제죠?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120일 전에 사회 기반 시설 민간 투자, 즉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의 총 한도를 언제 어디에 제출한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120일 전 다시 뭐라고요? 120일 전 민간 투자 사업 총 한도액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